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셀리버리가 몇 가지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죠. 저번에 한번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약간 반등을 해줬어도 그 중요한 자리를 갭을 그냥 깨놓고 한번 밀렸어요. 그러면서 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안으로 지금 중요한 자리 안으로 들어오나 했더니 못 들어왔고, 그러니까 추가로 밀렸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나 좀 자세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자, SV 인베스트먼트도 중요한 자리 하나를 이탈하면서 다시 한번 밀렸는데 조금 위험한 자리까지 와버려서 꼼꼼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고 어떻게 위치를 잡고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가 이 새로운 신약 분야 신사업으로 이 불난치성 희귀전지라는 핵산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위탁 연구 생산 기관인 이 네덜란드의 이 찰스 리버하고 이 핵산 기반 유전자 간섭 안티센스 올리고 핵산에 대한 공동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는데요. 자,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좋은 호재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주식은 잘 못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주식은 어디까지나 이 뉴스는 저도 이제 뉴스를 중요하게 보긴 해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그 미중에 가서 그 안 좋은 일, 조 바이든의 그 무역협정에 관한 이 행정명령이 있었죠. 그 바람에 이제 히토류 관련주 시장에서 급등했듯이 뉴스에 관한 게 항상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뉴스가 어느 위치, 어떤 위치에 떴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주식의 이 차트 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뉴스와 호재에서도 차트상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무조건 안 깨야 돼요.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를 깨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셀리버리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깨면서 약간은 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어디를 지지선으로 보고 어디까지 밀릴 수 있고 또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리버리의 월봉 차트를 보면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게 5개월 선이라고 그랬죠. 자, 사실 이렇게 전고점 근처 목가가 밀리고 있는데 1차적으로 이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돼요. 5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 10개월선에서 이렇게 12월달처럼 돌아나가 주면 다행인데 못 돌아나가 주면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9,800원을 저가를 찍은 게 18년도 12월인데 이때부터 계속 올라와서 20만 원, 그러니까 편하게 10,0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만 원까지 갔다 온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주식은 무상증자든 이렇게 재무가 튼튼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거와 큰 상관없이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안 깨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되는데, 그 선에 앞서서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셀리버리 찍으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상한가 두 번을 시연하면서 이 1월 29일도 잘 지켜줬고 2월 1일도 지켜줬고 2월 3일도 지켜줬고 그러고 2월 10일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누군가 잘 지켜준 거죠. 자, 누군가 잘 지켜주던 자리를 이제 더 이상 지켜주지 않은 거죠. 이날 2월 23일 날 갭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갭 하락을 하면서 바로 꼬리, 그러니까 상단 꼬리가 딱 그 지지선이 돼요. 이 지지선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큰 급등이 이어지지만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 다시 한번 이제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도 이 꼬리가 여기 맞고 떨어지게 됐고, 이게 또 한 번 갭 하락을 이어지는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갭 하락이 돼서 떨어졌는데 이때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았죠. 자, 그렇지만 오늘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좋을 때는 반등을 해줬어야 되죠. 우리나라 지수가 좋은데도 크게 반등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이렇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고요. 특히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주봉에서 5주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중기 추세의 하락이 확증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5선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게 돼요. 꽤 길어요. 이게 한 봉 하나가 한 주니까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5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10주선까지 깨놨고 지금 20주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거래일이 내일 하루 남았어요.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서 꼬리 달고 5주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 친구는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10주선이 갖다 놓게 되면 5주선과 10주선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치게 돼요. 또 만약에 20주선까지 깨놓으면 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경계해야 될 선 상은 10주선을 깨놓은 상태고 20주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단 10주선을 내일 회복을 해줘야 되고 못 해주면 20주선 깼을 때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이제 월봉의 마지막이자 주봉의 마지막이죠.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끝나는데 바로 끝났을 때 이 5개월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탈하면 안 되고요. 다음 달에 3월 2일 날 첫 거래일이 시작될 때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옆으로 가다 5개월선 이탈하면서 한 달 정도 더 조정을 받았죠. 자,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10개월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고 물론 10개월선 딛고 다시 돌아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개월선까지 떨어지는 동안 일단 마이너스 봉 커지고 여기 밑에 사신 분들이 상관없지만 이제 위에서 사신 분들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10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20개월선까지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는데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5개월선까지 밀리면 안 되고요. 5개월선 딛고 돌아 나가줘야 되고 또 주봉에서 가깝게는 일단은 이 10주선을 회복해줘야 돼요. 이 10주선을 회복해주고 5주선과 10주선 사이에라도 있어야 다음 주부터 10주선을 딛고 돌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10주선까지 깨서 20주선까지 이업을 해놓으면 내일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자, 주식은 이 주식 괜찮아요.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죠. 정확히 대응법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 낄 때가 첫 번째 경계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는 어떤 데서 앉게 된다 그랬는데 개우로 깨놓고 떨어졌기 때문에 제법 큰 하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 월봉에서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자, 이 5개월선은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요. 1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주봉에서 일단 5주선을 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물론 5주선 꼬리 달고 쫙 올라가면서 5주선 회복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10주선 이점을 동시에 깨놓게 되면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에 맞는 철저한 대응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고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장기 투자, 이제 수익 투자는 가능하지만 이런 데서 중장기로 끌고 간다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단타 단기가 맞고요. 단타 단기는 그만큼 철저한 원칙을 지켜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고 손절 라인 이런 걸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셀리버린 내일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고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주봉에서 또는 10주선을 회복해 주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SV 인베스트먼트인데요. SV 인베스트먼트도 자리를 깼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전 방송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자,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12월 24일 이때 지켜준 자리죠. 상한가를 갈 때 딱 지켜준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1월 29일도 지켜줬죠. 일봉에서 이 자리를 땡겨서 이렇게 보면 자, 이날 12월 23일 4일 날 크리스마스 10일 날그 전기차 사업부, 모터 사업부를 하나 인수한다라면서 이 친구가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상승을 해놓고서 상한가를 시연하고서 다음날 결국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이렇게 일봉상이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이 자리는 강한 매물대가 돼요. 예전에 SB인베스트먼트가 이면매도 관련해서 우리나라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굉장히 핫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작년 9월 10월 달이에요. 이때 그 이슈를 같이 타고 크게 상승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있으면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됐는데 SB인베스트먼트의 좋은 호재와 함께 상한가를 시연한 후에 이 매물대를 맞고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밀리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주봉에서 찾으면 최초의 5주선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했는데 그때가 이때죠. 제가 이때 한번 영상을 찍어드렸었는데 이때가 5주선을 깼으니까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서 이게 10월 달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5주선 회복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했는데 결국 이 매물대에 맡겨서 다시 한번 5주선을 1월 달에 이탈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번 주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물론 지수가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거꾸로 지수가 좋을 땐 이 주식이 강력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그냥 약하죠. 좀 강하게 좀 올라가줬으면 좋았는데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최초의 5개월 선을 깨놓게 되면 제가 이렇게 중기 추세,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1월 달에 벌써 깨놨어요. 그러고 이번 달에 아슬아슬하게 10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었는데 지금 일단 종가상 10개월은 깨는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죠. 자, 10개월 선을 깨놓게 되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이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대응하셔야 되고요. 물론 내일 거래일이 하루 남았죠. 하루 남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걸 미리 다 알면 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내일 종가상 이 10개월 선 위에 꼬리 달고서라도 올려놔야 돼요. 만약에 올려놓지 못하게 되면 이 10개월 선은 이제 지지선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선이 돼서 20개월 선까지 밀렸을 때 자, 주식이 떨어지고 다시 10개월 선 맞고 떨어지고 10개월 선 맞고 이런 형태가 돼요. 즉 주식이 시간이라는 걸 잡아먹게 돼요. 이 친구의 최고 저가가 1,500원짜리인데 1,500원짜리 주식이 8,500원까지 간 거죠, 일단은.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이 주식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5개월 선을 이탈 안 했어야 돼요. 근데 벌써 5개월 선 이탈 해놓은 상태고, 그러고 10개월 선을 이탈을 안 하고 돌아 나가야, 아, 2달 조정 뒤에 올라가는구나.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10개월 선도 지금 오늘까지 일단 이탈 해놓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내일 만약에 거래 종가상 10개월 선 위에만 올려놓으면 이 친구는 향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10개월 선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추가로도 하락이 되면 20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자리를 깨놨기 때문에 이렇게 6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60주선까지 밀리게 되면 예전에 이 강력하게 뚫었던 이 박스권 근처까지 다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반드시 SV 인베스트먼트는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 주봉에서 5주선을 깨놓으면 이렇게 무서워요. 주봉에서 5선을 깨놓으면 반드시 중기 추세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5주선 깰 때를 제일 경계하셔야 되고 거꾸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가 가장 좋은 또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해요. 거꾸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내일 그 종가상 잘 살펴보시고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10개월 선을 깼을 때 어떤 전략을 짜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비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한참 기다렸다가 20개월 선 딛고 돌아 나갈 때 다시 물타기라든가 분할 매수를 할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처음 들어갈 때부터 계획을 짜놓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순간 대응이 힘들고 장기 투자도 계획이 없는 건 아니죠. 장기 투자로 해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밑에서 튼튼할 때 재무가 좋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미래에 가치가 있다면 투자할 만하다 해놓고 묻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들고 가는 거고 그 회사에 특별한 이변이 생겨서 위험성이 생기면 매도하는 거죠. 그렇듯이 스윙이나 단타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주식은 진짜 좋은 주식은 올라갈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절대 안 깨요. 그 자리를 누군가 지켜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고 깨놨다는 얘기 위험 신호고 내일 만약에 이 자리를 누군가 지켜줘서 10개선이 올려놓으면 다행이고 못 올려놓고 깨놓으면 자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자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셀리버리하고 SV인베스트먼트 살펴봤고요. 물론 내일 좋은 자리 다 반등해줘서 셀리버리하고 SV인베스트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큰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